안녕하세요. 예비역 육군소장 김효수 박사입니다. 오늘도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의종군명을 받고 초계고을 모여곡에서 종군 중에 있던 이순신이 삼도 수군의 패전을 알게 된 것은 2일 후인 정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삼도 수군의 패전 보고를 받은 도원수 건율은 이순신을 찾아와 수군의 패전을 알리고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했으나 특출한 방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도원수 건율에게 내가 직접 남해안 지역으로 가서 조사한 후에 보고하겠다고 건율에게 허락을 청원하자 도원수 건율은 송대립을 포함한 군관 9명을 배속시켜주면서 대감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대감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순신은 7월 19일에 초계고을을 출발하여 산청, 진주, 하동, 곤양을 지나 남해 노량에서 지난날의 부하였고 7천량 해전에서 살아나온 거제 행감 안이,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10여 명을 만나 패전 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이순신은 23일에는 조사 내용을 군관 송대립을 시켜 도원수 건율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진주에 있는 송경래의 집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수군이 크게 패했다는 소식과 왜군들의 대대적인 침략 작전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급한 보고를 받은 것은 7월 22일이었습니다. 당파 싸움만을 되풀이하면서 이렇다 할 방비책을 세우지 않았던 조정의 대신들이었으므로 의전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조판서 이항복과 형조판서 김명원은 수군의 패배는 원균의 허물이며 마땅히 이순신을 통제사로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진언을 합니다. 선조 임금은 7월 23일 상중에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순신에게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겸 경상 전라충청의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한다는 교서를 내립니다. 선조의 교서는 임명장이나 훈시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주기를 애원하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교서 내용 중에는 백의종군하도록 했던 것이 패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으며 상복을 입은 그대로 기용하는 것이고 백의에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서는 8월 3일 아침에 선전관 양호로부터 진주의 송경래 집에서 받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교서를 받자 나라 일이 급하니 일각을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삼도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지난 2월 26일에 원균에게 통제사직을 인계했다가 5개월 만에 다시 통제사에 복직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통제사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고문을 하고 백의종군명을 내렸던 선조 임금에 대해 이순신 장군은 불평 한마디도 없이 멸사봉공과 위국 헌신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서 수군을 재편하기 위해 길을 출발합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숭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에서는 백의종군 중에 있던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수군이 너무 미약하여
왜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순신에게 수군을 폐지하고 돈수 건율해야해서 육상전투에 종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내어 한거에 싸우면 오히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일입니다. 수군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신이 죽지 않는 한 조선 수군을 적이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면서 12척의 전선으로 조선 수군의 맹맥을 유지하겠다는 장계를 올려 승인을 받습니다. 통계사 발령은 교서 한 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단지 돈수 건율이 배속한 군관 9명과 군사 6명을 거느리고 수군을 재편하기 위해 강행군을 하여 8월 19일에는 전라도 장흥군 대덕면 해령포 포구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시임합니다. 12척의 전선과 120명의 군사를 거느린 수군 통제사에 시임하게 된 것입니다. 통제사에 취임한 이순신은 8월 28일에는 을안진에 나타난 외선 8척을 격퇴시킵니다. 또다시 왜군이 나타나자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던 경상우수사 배설이 도망을 가는 사건이 9월 2일에 일어납니다.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는 부하들을 지켜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보다 철저한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강조하면서 왜군들의 서해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책들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의 서해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군의 서해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기억은 서해 진출의 물목인 맹량해협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안진에 있는 함대를 백파진으로 이동시킵니다. 9월 7일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파견되었던 임중행이 돌아와서 외선 55척 중 13척이 을안진 앞바다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백파진에서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선 12척이 백파진으로 공격했으나 이순신의 강력한 반격에 외선들은 퇴각을 합니다. 이순신은 원균이 패전한 7,000명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왜군들이 야간에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매복과 엄중한 경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측대로 밤 10시경 왜군들의 공격이 있었으나 이순신 함대의 철저한 대비태세로 왜선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은 9월 9일 구구절에는 소 5마리를 잡아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전쟁 공포증을 씻어주고 자신과 같이 전쟁에 임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9월 14일 아침에는 왜군의 동정을 정탐하기 위해 육지로 파견되었던 임준영이 다시 돌아와서 왜선 200여 척이 서쪽으로 오고 있으며 그 중에 55척이 을안진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 생각하면서 전령선을 우수영으로 파견하여 피난민들에게 급히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맹량해협을 결전의 장소로 결정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맹량해협을 등 뒤에 두고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9월 15일에는 모든 전선을 거느리고 백파진에서 우수영 지역으로 함대를 이동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날 우수영에서 모든 장령들을 소집하여 맹량해협을 앞에 두고 결전을 단행한다는 작전 계획과 해전의 수행 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지휘관으로서
굳건한 태도와 계리를 다지는 정신훈화를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우활 일부당경 족구천부라는 말이 있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살 수 있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전투의지와 각자 맡은 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신훈화를 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든 장수들은 칼을 들어 맹세하면서 스스로 가슴속에 책임만수와 결사구국할 것을 다짐합니다. 맹량해협의 폭은 좁은 곳이 300m이며 이 해역의 조류는 3시간 단위로 변화되면서 목포 쪽에서 해남 쪽으로 흐르는 동남류가 해남에서 목포 쪽으로 흐르는 북서류보다 2노트 이상 빠르게 흐르는 지역입니다. 왜군들은 목포 쪽으로 흐르는 북서류를 타고 맹량해협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순신 함대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공격하다가 조류가 다시 동남류로 바뀌면서 조류와 역풍으로 고전을 합니다. 반면에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순신의 함대는 유리한 상황에서 왜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조선 수군은 시자, 현자, 총통과 각종 화전을 빗발같이 쏘면서 맹렬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왜군은 조류에 떠밀려가면서 저항했지만 31척의 배가 객침되었으며 좁은 해역에서 많은 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주하기에 바빴습니다. 해상에는 이순신 장군의 늠름한 모습과 그를 도운 군사들의 한우성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맹량해협에서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판단력과 뛰어난 통찰력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전선으로 싸울 수 있는 결전지역으로 맹량해협을 선정했고 조류의 흐름을 작전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전투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전 장병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정신력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정신력이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고 정신전력을 강화시켰으며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참다운 지도자이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은 지난 7월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자리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어제와 다른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과 모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7월 31일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서 제1항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대 행위를 하면서 분명히 남쪽을 위한 위력 시위사격이라고 했는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설프고 애매모호한 평화만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유형전투력과 싸워 이기겠다는 무형전투력의 결합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신행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부족한 군대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기본 가치는 전쟁 억지와 싸워 이기는 것이며 모든 장병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정신무장이 되지 않았던 월남은 패망의 길을 걸었고 부패했던 장개석 군대도 패망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군의 정신전력은 어떻습니까?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군의 정신교육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6.25 전쟁과 북한의 도발 실상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없으며 전쟁 양상을 고려한 실전적 훈련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게임과 도박에 빠진 병사들이 있는가 하며 시위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신의 상관을 비방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나사 빠진 군대, 유치원 군대로 조롱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유능이나 무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불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찾아다니면서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이순신 장군의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멸사봉공과 위국헌신의 가치관을 교훈 삼아 성찰하시고 이적성 합의와 다름없는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위협에는 당당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장병들에게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면서 핵무기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정신교육을 강하여 위기에 처한 안보 사항을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